인해수의 자는 원백, 호는 양은, 본관은 전주이다. 1910년 부친 회천 이학순 공이 은사금을 물리치고 순국한 이후로 분개하여 나라의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그리고 수차례 마을의 민적을 탈취하여 불태웠다. 1913년 7월 이 일로 연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적이 물었다. 너는 왜 민적을 태웠느냐? 인해수가 대답하였다. 내 나라 국민이 되고 싶지 않아서이다. 적이 말하였다. 내가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내게 호소하지 그랬는가? 인해수가 말하였다. 내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어찌 내게 호소하겠나? 곧바로 석방되어 돌아왔다. 몇 달 후 다시 대전 경찰서에 체포되었는데 적을 꾸짖으며 굽히지 않더니 마침내 식음을 끊었다. 서울의 감옥으로 이송된 후에도 여전히 먹지 않은 채 8일을 보냈으나 정신은 또렷하였다. 온양 사람 곽한일 또한 국사범으로 체포되어 함께 수감되었는데 억지로라도 먹고 살아남아 의거를 꾀하자고 권하였다. 인해수가 비로소 음식을 먹기 시작하여 구류된 지 50여일 만에 돌아왔다. 인해수는 이후로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 다음 해인 1914년 종사 전영규로 하여금 의병 일으키는 문제를 임금께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인해수의 의로움을 장하게 여겨 특별히 자헌대부 의군부 총령을 임명하고 전국을 통제하여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였다. 인해수가 감격하여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의병을 일으킨 수년간 남쪽으로는 제주도, 북쪽으로는 만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결되어 호응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임금이 또 말하였다. 상을 주거나 형벌을 내리는 일은 내게 아뢰지 말고 그대가 직접 결정하라. 그리고 특별히 개인과 마패를 하사하여 시정관 전영규를 시켜 전해왔다. 인해수는 감히 이를 받을 수 없어 임시로 전영규에게 맡겼다. 이러한 사실들이 마침내 누설되어 1918년 4월에 강경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아우 인해준, 종사 윤병일, 이용규, 이만식, 조종국 5명도 체포되었다가 얼마 후 홍주로 이감되었다. 적이 물었다. 장차 무슨 짓을 하려고 의병을 일으켰느냐?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군사는 있느냐? 온 나라 백성이 모두 내 의병이다. 무기는 있느냐? 만주에서 구입하려고 했다. 군량은 있느냐? 전국에서 납부하는 조세가 모두 군량이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포악한 진시황도 망하는 날이 있었다. 하물며 하잘것없는 외적이야 말할 필요 있겠나? 그러면 장차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오흉과 칠적을 효수하고 다음으로 총독을 참수하고 내 나라를 멸망시켜 씨도 남기지 않는 것이 내 뜻이다. 적이 책상을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인해수도 책상을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면 하지 못할 게 무엇냐? 적이 말문이 막혔다. 이때 김태영, 곽한일, 진치만, 최린, 도우길금동 등 30여 명이 함께 체포되어 인해수와 함께 연산 감옥에서 서울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전영규, 손진형, 김영진 등 20여 명이 함께 수감되었다. 인해수가 총독부에서 신문을 당할 때 정무총감이 마패와 개인을 꺼내 보이며 물었다. 너는 이걸 아느냐? 인해수가 말하였다. 우리 황상께서 주신 보물인데 내가 왜 그걸 훔쳐갔느냐? 적이 물었다. 내가 우리를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인해수가 사납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못할 것도 없지 않나? 적이 화를 내며 축장으로 두들겨 패자 인해수가 맨주먹으로 적을 때려 눕혔는데 어떤 두 우두머리가 말려서 그쳤다. 20여일간 구류되었다가 호남 기자도로 유배되었다. 이만식, 이용규, 윤병일, 전영규, 진치만, 김태영, 손진영 7명은 각각 섬으로 유배되었고 나머지 50여 명은 인해수가 자신이 한 일이라고 밝혀 모두 석방되어 돌아갔다. 다음 해인 1918년 6월 인해수가 석방되어 돌아왔다. 이해 겨울 태왕제가 피살되자 슬픔이 사무쳐 통곡하면서
더더욱 복수를 다짐하였다. 1919년 2월 동지와 더불어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를 조직하였다. 이에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다투어 만세를 부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인해수는 이 일로 한 달여간 서울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때 윤희병, 이상학, 윤영주, 최전구, 이현교, 이용규가 함께 수감되었다. 6월에 동지 김복한, 곽종석, 전양진 등 60여 명이 외적이 나라를 빼앗고 임금을 시해하며 민중을 학살한 죄상을 일일이 들어 프랑스 파리의 만국 공판석으로 장문의 글을 보내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다. 인해수가 이 일에 연루되어 한 달여간 서울 감옥에 갇혔다. 1920년 6월에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나주 경찰서에 갇혔다. 적이 물었다. 내가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해수가 사납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내가 이가 빠지기 전에 감히 나라의 적의 육신을 씹어먹고 싶어서이다. 이 때문에 광주 감옥에 이송되어 한 달여간 수감되었다. 석방되어 돌아오자 또 사람들을 모집하여 독립운동을 도모한 것이 지금까지 수년이다. 1923년 6월에 공주에서 체포되었는데 적이 인해수를 독립단의 우두머리 강도대장이라고 하여 10년 징역형에 처하였다. 인해수가 책상을 치면서 꾸짖었다. 내가 강도인데 도리어 나를 강도라고 하느냐? 하늘이 만일 아신다면 장차 벼락을 쳐서 너의 족속을 박멸할 것이다. 그리고 책상을 들어 적을 공격하자 적이 피하여 달아났다. 얼마 후 과연적의 수도인 도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인해수는 한 번 죽어 나라에 보답하기로 작정하고 억울함을 대중에 호소하면서 마침내 서울역에서 독약을 먹고 혼절하였다. 반시간 만에 구해주는 자가 있어 다시 살아났는데 이를 지켜본 자들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결국 심한 벌을 면하였으나 치안범으로 징역 2년에 처하였다가 다시 반년으로 감형되었다. 1924년 11월 비로소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 인해수는 늙고 병이 들었다. 인해수는 1860년생이다. 1918년 고종 승하 후 상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마침내 흰각과 소복을 하였다. 큰아들은 이육, 둘째 아들은 이준구, 셋째 아들은 이용구이고 큰 손자는 이희복이다.